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바로 지난 시간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에 대해서 청약에 나서기 전 꼭 알아야 되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평면도까지 어느 게 더 유리할지 함께 조목조목 살펴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같은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던 장위 4구역 장위 자이 레디언트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청약 전에 꼭 알아야 되는 부분 몇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둔촌주공도 그렇고 장위 4구역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 빠져라 기다리면서 언제 대체 분양하냐, 난 꼭 늘 거다 하는 그런 단지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과연 이 단지들이 분양에 성공할 것이냐, 미분양이 날 것이냐, 여기에 모든 관심,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자, 이 단지 장위 4구역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과연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강의 신청은 고정 댓글 링크, 파란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는 장위 4구역도 우리가 엄청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분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1월 25일 둔촌주공과 함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고요. 자, 장위 유타운은 아직은 반쪽짜리 유타운이에요. 입주한 게 4개 단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1구역, 그리고 2구역, 4구역, 7구역밖에 없어요. 그리고 4구역이 바로 이 자리죠. 돌고지역 바로 앞, 역세권 아파트면서도 세대수가 엄청 많은 2800세대가 넘는 그런 대단지가 입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옆에 있는 석계역 인근의 6구역과 그리고 이 맞은편 10구역까지 이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단지의 2차 웨이브가 시작되는 지역이다. 장위타운은 아직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GTX 호재까지 있죠. 바로 광운대역 신호선이 결합이 되게 되면 향후 10년 뒤면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교통호재까지 접목되고, 그리고 한 정거장이면 청량리, 그리고 또 한 정거장이면 삼성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10년 뒤의 가치는 정말 다를 거예요, 장위뉴타운은. 그 전에 많이 입주를 할 거고요. 문제는 아직 3분의 1도 완료가 되지 않은, 입주를 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낙후되어 있고 인프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가치를 저하시키고 결국 상승기에는 미래 가치 반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지만 이런 조정기 하락기를 만나게 되면 이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에 수요가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좀 가격이 많이 빠지는 그런 지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자리인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투자 수요, 투자 심리가 죽으면서 가격 조정도 꽤 많이 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분양이 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름은 장위 자이 레디언트입니다. 그리고 2840세대고요. 31개 동입니다. 자, 일반 분양이 1330세대,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특별 공급 374세대입니다. 자, 면적은 72제곱 이하죠. 9억으로 끊기니까. 그리고 입주가 25년 3월 예정입니다. 그리고 GS건설이 맡아서 시공을 하는 단지입니다. 자, 먼저 특별공급부터 물량 살펴볼까요? 어디에 많이 몰릴까? 일단 신혼부부 물량이 많아요. 자,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신혼부부 특공 들어가시려면은 무조건 7위 제곱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분양 하실 때도 제가 봤을 땐 7위 제곱이 가장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자, 보면 5구제곱은 지금 A타입 14개가 주어지고요. B타입이 24개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7위 제곱 같은 경우에는 70개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가격이랑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신혼부부 특공 집어넣으려면은 72가 조금 더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요건 일반 분양군에서도 그래요. 보면 자, 여기에 이제 5구제곱미터 보이시죠? 그리고 7위 제곱이 있어요. 근데 개수 자체가 여러분들 7위 제곱이 354개예요. 제일 애매한 면적이죠. 제일 분양이 많아요.
84제곱도 27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72제곱이 350개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략할 때 자녀가 한 분이시라면 차라리 이쪽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59제곱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게 B타입이에요. 자, 59 A타입이 72개, 그리고 B타입이 120개거든요. 근데 이제 고층이 주어지는 것도 A타입은 고층이 없어요. 근데 이제 B타입 같은 경우에는 고층도 있습니다. 이 말은 B타입이 구조적으로 약간 별로다라는 말과 같아요. 차이가 나죠. 자, 가격을 보면은 이 분양가 20층 이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7억 후반입니다. 7억 8,900 정도의 금액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8억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59제곱은 8억이다. 일반 분양이. 이렇게 보면 되고, 72제곱 같은 경우에는 자, 보면 위층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8억 5천에서 9억까지, 9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이죠. 여기까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로 봤을 때 1억 내외예요. 1억 내외.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72제곱에 넣는다,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84제곱 볼게요. 이제 자녀가 둘이신 분은 좀 작으니까 84로 넘어가게 되면, 자, A타입이에요. 무조건 A타입. A타입이 27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A타입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5층에서 9층이 제일 많아요. 나머지는 뭐 조합원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없을 거고, 저층 위주로 좀 배정이 되고, 금액대는 9억 7천대부터 이제 10억 초반입니다. 이렇게 금액대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84까지 있는 게 아니라 97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첨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요게 이제 가격이 11억, 11억, 12억 요 정도 금액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84 그리고 72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넣으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개수적으로 봤을 때 확률을 높이려면은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오히려 59제곱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좀 더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이 장위 4구역, 장위 자이, 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전평형대 대형도 12억이 안 되기 때문에 전평형 중도금 대출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노리는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난 거주한다라면 경쟁률이 적을 거니까. 위치는 좋고, 제가 아까 말했죠, 서두에 미래 가치는 10년 뒤를 놓고 봤을 때 반박 불가합니다. 미래 가치가 지금 너무나도 깎이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을 받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장위 사고가 기다리는 분 많았다니까요. 그리고 자금 스케줄도 보면 굉장히 넉넉합니다. 둔촌주공과는 달라요. 둔촌주공은 굉장히 이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계약금도 20%였고 중도금도 더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자금 스케줄도 좀 넉넉하게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10%, 중도금 대출 되니까 계약금 10%로 여러분들이 실거주까지 해서 미래 가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고요. 평면도 보죠. 가장 경쟁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면만 뽑아서 보죠. 일단 59 B타입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B타입이 개수가 많은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죠.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판상형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요즘엔 다 확장하니까. 이 확장 비용은요, 이게 59제곱이 1000만원 초중반대부터 이 84제곱 넘어가면 거의 2000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코니 비용도 나중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2제곱. 이게 저는 여기 넣으려면 72제곱이 가장 경쟁률이 낮을 거다. 그리고 구조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59제곱 넣을 바에는 72제곱 넣는 게 나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판상형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판상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 해서. 자, 다음 84는 A타입. A타입으로 보시면 돼요. A타입이고 이것도 판상형으로 잘 뽑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액이랑 모든 거를 따져서 이제 경쟁률로 따지면 72제곱, 그 다음 84, 그 다음 59 이렇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커뮤니티는요, 피트니스 클럽, 골프 연습장, GX룸, 사우나, 사우나 들어가네요. 카페, 라운지, 작은 도서관, 독서실, 퀴즈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모두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들어가는데 이제 사우나가 들어간다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대단지의 역 앞에 있으니까요. 역세권 단지라는 점도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장위, 자이, 레디언트 12월 6일 둔촌주공은 12월 6일이 일반 1순위죠. 근데 레디언트는 12월 6일이 특별 공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7.2제곱 이하로 여러분들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넣으실 분들은 이날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이 일반 1순위예요. 그리고 100% 가점제 9평까지는, 그리고 그 뒤에 97 타입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도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하면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또 똑같이 세대주 24개월 이상의 청약 통장 1순위입니다. 그리고 페널티는요, 의무 거주 2년,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입니다. 그래서 의무 거주 2년, 그리고 전매 제한 8년, 재당첨 제한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간 비용을 여기다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니까. 전매 제한 8년이면 정말 깁니다. 그리고 이 발코니 확장비가 2천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비싸졌어. 발코니 확장 비용도. 와, 너무 달라요, 물가가. 이제 작년에 분양했던 거랑 생각해보면 거의 이제 2배 다 다른 것 같아요. 발코니가 원래 뭐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중반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제 2천 내외라니. 정말 물가의 상승을 이 분양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가격 분석이겠죠. 주변의 시세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원래 여기도 호가 15억 나오고 12억, 13억이었던 그런 자리인데 많이 빠졌죠. 지금 최저 호가들 보면요. 7구역 꿈에서 Y파크는 9억 6천, 그리고 레미안 장이 퍼스트하이는 9억, 그리고 장이 포레카운티가 8억 9천. 이게 최저 호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4구역의 분양가보다 가격이 낮아요. 이러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저걸 분양받는 게 나을까? 당연한 고민일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이 가격이 더 많이 빠지면서 매력적인 급매물이 나올 텐데 내가 구태여 왜 이것보다 비싼 가격에 장위 4구역 청약에 들어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다렸다가 장위 4구역 조합원 매물이나 그리고 입주장 때 급매물을 잡으면 훨씬 싸게 살 확률도 존재하니까 더 아리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위 4구역 나면 무조건 넣는다, 됐으면 좋겠다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뀐 거죠. 이 조정장 때문에.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수요자, 이 지역 기반에서 좀 장기간 거주를 해야 되시는 분, 그리고 점수, 가점이 조금 낮은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아지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는 있으나 그 기회를 내가 잡을지 못 잡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어느 순간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면 그래도 대장 단지인데, 역세권 단지인데, 지금 여기 말하는 단지들은 역세권 단지 아닙니다. 여기서 꽤나 멀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레디언트는 역에서 바로 앞에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좀 더 높죠, 당연히. 세대수도 다르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실수요자 기반이다, 점수가 낮다 그러시다면 그런 단지들 있잖아요. 왜 경쟁률 낮은 거를 찾아서 금액이 높은 단지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활용하실 분이라면은 이 레디언트에 넣는 게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이건 둔촌주공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다 붙어있는 단지들이 금액대가 쭉쭉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도 더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줍줍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미분양으로 나오진 않을 거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꽤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줍줍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저한테 이거 청약 넣을래 말래 하면은 저는 안 넣을 것 같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입지가, 미래가치는 훌륭한데 그 미래가치가 현실화되는 시간이 너무나 좀 오래 걸리는 게 또 흠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인프라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미래가치의
대비했을 때. 예, 그래서 이게 좋아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지역이거든요. 예, 그게 좀 걸리고요. 그리고 같은 기회비용 대비 효율을 낼 수 있는 지금 현재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분양 후에 입주하니까는 정비사업 투자의 한 일환입니다. 일반 분양 들어가는 게 이제 두 번째 웨이브인데, 세 번째 웨이브가 이제 입주장이고. 근데 그 이전에 첫 번째 웨이브를 해야 된다고 좀 봐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이렇게 프리미엄 낮아지고, 예? 이런 시점에 서울의 우수한 재개발과 그리고 재건축.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일기 신도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일기 신도시는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으로밖에 못 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저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사이클 돌아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용적률의 그 인센티브 변화와 함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장에서는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요거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릇을 찾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진짜 투자죠.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위 4구역, 장위 레디언트 대해서 이거저거 요모조모 살펴봤고요.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강의가 7일, 21일, 이 양일, 2일 남았어요. 이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앞으로의 부동산, 앞으로 5년과 10년 뒤를 주도할 이 서울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가진 이 재개발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재건축, 거기에 대비했을 때 아직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종목, 바로 썩은 상가에 대해서 입주권 관련돼서 이것저것 자세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더불어서 모아타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하단에 이 고정 댓글 밑에, 영상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댓글을 남겨놔요. 그럼 옆에 있는 거 누르시면은 거기에 강의 신청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몇 자리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른 신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이러한 분양 소식 관련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